오늘 시간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지방은 무엇인가? 체중 감량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있는 지방을 어쨌든 최소한 줄여서 몸매를 이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 이 지방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 있고 어디에 있고 이거를 어떻게 또 줄여야 될까? 이런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지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지방세포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은 이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방세포는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속이 좀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부피가 좀 크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좀 부피가 큰 편이고, 대신에 이제 되게 가볍거든요. 가벼우면서 이제 부피가 크니까 약간 솜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체중이 많이 늘었을 때 오히려 지방 세포 자체의 무게가 크게 늘지는 않는데 대신에 이제 부피는 많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이 1kg, 2kg 쪘을 때 지방만 1kg, 2kg가 쪘다. 그러면 이제 부피가 이렇게 커질 수가 있고, 반대로 체중을 1kg 뺐는데 지방만 빠졌다 그러면 부피 자체가 확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체중이 늘었다 줄었다 할 때는 근육량도 있고 지방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긴 해서, 지방만 1kg를 빼겠다 또는 지방만 1kg를 늘리겠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건 이제 지방 세포 자체의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체중이 늘거나 줄거나 했을 때 그런 몸의 특성이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포가 그러면 지방이 몸에 어디에 있을까가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지방이 보통은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는 피하 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부 밑에 있는 지방, 그래서 이제 피하 지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피하 지방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몸속 구석구석에 또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피하에만 지방이 있는 게 아니고 근육 사이사이에도 이제 지방이 있고, 이거를 우리가 흔히 고기를 살 때 이렇게 마블링을 얘기하는 게, 고기는 보통 이제 근육 부분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하얗게 껴있는 게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대로 이제 우리 몸에 지방이 근육에 껴있으면은 근육 모양이 선명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부피는 좀 커질 수 있지만 몸의 지방이 한 부분에만, 이제 피하에만 지방이 없을 수는 없고, 또 반대로 근육에 있는 지방만 없을 수는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근육 사이에 지방이 있다는 얘기는 피하에도 지방층이 많다는 얘기라서, 부피는 커 보일 수 있지만 근육이 이제 딱 보이는 선명도가 떨어지고 약간 둥글둥글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몸에 복부를 예를 들면은, 복부에는 피부가 있고 피부 밑에 피하 지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복근이라서 근육이 좀 있을 거고, 근육 밑에 복막이 있어요. 복막 아래에 이제 내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장 사이사이에 또 지방이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장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배가 볼록한데 잡아봤을 때 피하 지방층은 되게 얇다 그러면 볼록한 이유가 내장 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게 밖에서 피하 지방을 어떻게 한다고 큰 효과를 나타낼 수는 없고, 속에 있는 내장 지방이 해결이 돼야 이제 볼록한 게 없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내장 지방을 빼는 방법은 인공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복막 밑으로는 뭔가가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속에 있는 지방은 식단 관리하고 이제 유산소를 병행해가지고 안에 있는 지방을 태워줘야지 해결이 되는 거라서, 이게 지방 흡입이나 람스나 어떤 여러 가지 시술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피하 지방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은 밖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방 흡입이나 람스로 지방을 선택적으로 이제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방을 뽑는 데 있어서 우리 몸에 지방이 축적되는 약간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지방이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또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에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이제 찌는 부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이렇게 통통하고 귀엽다고 하는 약간 체형이 있다 그러면, 나이 들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기피한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체형이 또 있죠. 흔히 얘기하는 아랫배 복부라든지 러브핸들이라든지, 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 허벅지 안쪽, 승마, 그리고 팔 같은 경우 팔 이렇게 저고리살이라든지 팔 바깥쪽 부위, 그리고 팔 주변 부위, 앞볼록, 뒷볼록, 그런 부위들이 이제 선택적으로 이렇게 좀 지방이 많이 늘어나는 부위거든요. 그런 보기 싫은 부위를 지방흡입이나 람스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지방을 뽑아내잖아요. 그 뽑아낸 지방이 이제 폐지방이라 그래요. 그거는 의료 폐기물에 해당이 돼서 이제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그런 폐기용 박스에다가 해서 이제 폐기물 처리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 신문 기사에도 있고 뭐 이 폐지방을 이용하면 경제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몇백억이다 몇천억이다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직 이게 법적으로는 의료 폐기물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법적으로는 아직은 미비한 부분이긴 한데, 연구는 할 수 있거든요. 이 폐지방을 연구하는 거는 가능하고, 이게 어느 정도 법이 좀 정비가 되면 이제 이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이걸 이용하는 방법들이 좀 생겨날 수가 있어서, 이 기사가 이 빼낸 지방을 이제 막 경제 효과가 이만하니까 이제 뭐 공짜로 뺄 수 있고 뭐 돈을 받고 뺄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내긴 했는데, 아직 그런 거는 좀 어려운 일이긴 하고, 이거를 이제 경제적으로 이용하려면은 이제 연구가 돼서 이 폐지방이 어떤 뭐 제품으로서 또는 안전한 어떤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법을 통해서 이게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폐지방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 어떤 그 브래드 핏이 나오는 영화에서 그런 성형외과에서 막 지방을 몰래 비닐에 빼가지고 뭐 그걸로 비누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뭐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긴 하고, 그런 비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방 세포 속에 줄기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는 이제 뭐 줄기세포들이 뭐 척수에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텐데, 지방 세포에 있는 줄기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관절 치료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좀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어느 부분은 또 그게 발전이 돼서 좀 효과가 있을 정도로 연구가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도 그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 중이니까 나중에는 뭔가 이제 지방 세포를 가지고 또 치료 또는 그걸 이용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365MC에서도 그 지방세포 연구소라 그래서 폐지방을 연구하는 또 연구소가 있어요. 워낙에 전국 지점에서 이제 폐지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뭔가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지방 세포 그리고 지방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다뤄봤는데, 365MC도 캐릭터가 이제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이 우리 몸에 이제 어느 정도는 필요한 성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몸매가 고민이신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이렇게 뭐 지방 흡입이나 람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니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거는, 저도 이제 계속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안 빠져요. 술 한 번 마시니까 이제 한 번에 다시 이제 올라오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게 항상 이제 고민이실 텐데, 저도 술을 뭐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고 즐겨 마시는 편인데, 요 나이 때 되면은 운동하는 게 결국은 술을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운동 안 하고 그냥 술만 먹어버리면은 몸도 망가질 거고 또 체중도 계속 늘어날 거고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술의 열량이 아주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열량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술만 먹어서 이렇게 살이 찌나? 약간 의아할 정도로 칼로리가 이렇게까지는 아닐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는데, 물론 보통은 이제 술 먹으면서 먹는 안주들 때문에 이제 칼로리 섭취가 많은 경우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이제 숙취가 있잖아요, 다음날. 그걸 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해장한다고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칼로리가 엄청 없고, 무슨 뭐 대부분 이제 국물이나 탕을 먹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또 나트륨도 많고 얼마나 붓기가 용이하겠어요. 물도 많지 나트륨도 많지, 그러니까 그냥 막 엄청 부을 수 있죠. 전날 술 먹은 것 때문에도 부을 수가 있지만, 해장을 하면서 또 이제 그런 게 있고, 만약에 그 다음날도 해장을 할 때 뭐 이렇게 음식을 안 먹는데도 나는 살이 찌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간이 보통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오고 하면은 얘를 에너지로 쓰고 글리코겐 형태로 이제 간이나 근육에 저장을 하는데, 술을 먹게 되면 이제 간이 술 해독만 하지 그 역할을 또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날 먹은 탄수화물은 다 그냥 지방으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술을 자주 먹는 거는, 나는 술 조금씩 먹어도 괜찮아, 매일매일 먹지만 그렇게 많이 안 먹기 때문에 괜찮아, 하지만 그렇게 계속 술 먹는 횟수가 많아지면은 간이 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술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 거를 보통 저는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매일매일 먹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시고, 왜냐면 이제 식단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치팅 데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치팅을 하면 안 되고, 한 끼, 일주일에 한 끼를 내가 먹고 싶은 걸 좀 먹고, 대신에 이제 그걸 양껏 먹으면 또 안 되고, 제가 먹고 싶은 걸 그때 한 번 먹는다는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술도 조금 곁들여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게 식단을 진짜 뭐 평생 식단을 하는데, 나는 평생 식단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고, 저기 뭐 운동도 하고 나 똑같이 하는데 저 사람 몸은 배에 왕자가 있고 나는 왜 없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뭐 공부를 예를 들면은 나도 똑같이 독서실에 가고 공부를 하루에 매일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내 성적은 이렇고,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누구는 또 뭐 1등하고 100점 맞는 사람도 있듯이, 뭐 체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뭔가 나보다 나은 생활 습관이 있다든지, 뭐 유전자의 힘도 있겠지만, 뭐 만약에 이제 후천적인 것만 얘기하자 그러면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뭔가 나 몰래 뭔가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야 제가 좀 덜 억울하지 않을까요? 모든 걸 다 유전자로 설명을 하면은 해결 방법도 없고 나만 억울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도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식단은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 진짜 정말 클린한 식단을 가지고 열심히 좀 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했을 때 그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가 안 먹는데 살이 찐다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체질적으로 조금 더 찌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하루 종일 내가 내 입에 들어가는 게 뭔가를 쭉 이렇게 다 적어보면은, 아, 내가 좀 나 모르게 입에 넣는 게 많이 있었구나 하지 않을까. 또 약간 팩폭이지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네. 그 비싼 양주는 또 이제 살이 안 찐다는 속설이.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비싼 양주는 많이 못 먹잖아요. 뭐 소주는 막 3병, 4병도 먹을 수 있겠지만 양주를 뭐 얼마나 먹겠어요. 비싼 양주는. 비싼 와인도 그렇고, 뭐 여럿이 먹는다 그러면 끼케야 한두 잔밖에 못 먹을 거니까, 그런 의미로 덜 찌지 않을까 싶은데, 비싼 거니까 많이 못 먹으니까.